자, 이제 기운 내시고 25분 됐으니까 좀 많이 쉬었죠, 여러분들. 예. 근데 많이 지쳤을 것 같아갖고 우리 주제 하나만 하고 다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쉬는 시간 담배를 못 폈기 때문에 30분 빨리 하고 밖에 나갔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렇죠.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하느라고 내가. 그렇다. 아니고 여기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복습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복습 좀. 여기 근대사 여기 지금도 좀 힘들 텐데 하루만 지나도 이거 다 까먹는 게 이쪽 파트예요. 일제강점기하고 현대사는 그나마 배워놓으면 잘 안 까먹는데 여기 파트가 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솔직히 복잡해 여기.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맥 잘 잡고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60년대 누가 있었다? 흥선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잡히죠. 이 새끼 안으로 왕권화가 바깥으로 세국 정책. 그다음에 10년 지나면 이제 70년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한 게 바로 무슨 조약이고 강화도주약. 이 강화도주약은 흥선이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집권했기 때문이죠. 그럼 명성황후 이제 뭐더라? 세국 정책, 개화 정책, 개화 정책. 그래서 강화도주약 맺고 사절단 파견하고 개화 정책 추진하는 거. 그게 요 시기 때 내용이더라.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걸림돌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꾸준히 잘 안 되죠. 별기운 때문에 무슨 혼란이 일어났고? 애모혼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이 또 불만 갖고 급진파들이 불만 갖고 바로 무슨 정변? 갑시정변 일어났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검문도 점령 사건 복습 안 해도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우리가 커다랐던 농민운동. 뭐 배웠더라? 동학 농민운동 배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슨 개혁 들어갑시다. 갑오개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똑같지요. 동학 농민운동 페이지랑 똑같이 여러분들 그 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쓸데없이. 자, 봅시다. 우리 갑오개혁은 커다란 배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 들어갈게요. 똑같이 몇 년이더라? 1800 몇 년이더라? 94년. 구사 동갑. 다시 한번 기억 잘 해주시면 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이 날 때 바로 갑오개혁도 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갑오개혁부터 배경은요 따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었죠. 무슨 청이 만들어지고? 교정청이 만들어지고 동학애들은 또 무슨 소도 만들었다? 직강소도 만들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놈들 마저 일본 놈들 마저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더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게 군국기무처. 그래서 갑오개혁은요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다가 누구의 간섭도 있었더라. 이제 일본의 강요로 추진된 면이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갑오개혁은 배경은 따로 안 물어보고요. 갑오개혁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갑오개혁이 1차 갑오개혁 있고요. 몇 차 갑오개혁? 2차, 그다음에 몇 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 요거 구분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몇 차 갑오개혁 먼저 들어갑시다. 1차 갑오개혁 먼저 들어갈게요. 자, 우선 1차 갑오개혁은요 한창 무슨 전쟁 시기더라 요놈들이? 그치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우리에게 내정 간섭한다고 했었죠. 그때 추진된 게 바로 뭐더라? 1차 갑오개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왜 내정 간섭하냐 하니까 무슨 전쟁 벌이고 청일전쟁 벌이고 우리는 이제 몇 차 갑오개혁 추진된다?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 때는 일본 놈들이 많은 간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좀 힘들었겠죠. 왜? 무슨 전쟁 하기 바쁘니까. 청일전쟁 벌이기 좀 바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본 놈들은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요 요걸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무슨 기무처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군국 무슨 처가 만들어지더라? 기무처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기무처? 군국 기무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린 게 삼정이정청 정리됐죠. 그 다음에 저기 개화정책 할 때 1880년대 개화정책 총괄기구가 무슨 하문?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게 있었고 이때 나온 게 무슨 기무처? 군국기무처. 이게 용어가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본 놈들이 만든 거 일본이 군사적으로 만든 게 군국기무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때 무슨 내각이 만들었다? 김홍집. 자, 우리 김홍집은요 옹건개합파였고요. 조선책략 가꾼 놈이 바로 뭐다? 김홍집이었습니다. 얘는 1차 때도 있고 2차 때도 있고 3차 때도 계속 있는 게 홍집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살짝 요때 또 재밌는 게 흥선대원도 살짝 나옵니다.
예, 흥선대원이 마지막으로 뭐라 출연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흥선대원 왜 있냐면요, 예, 얼굴마담용으로. 백성들은 흥선대원에 뭐라 향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강력하게 나와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놈들이 강요를 하고 있으면 일본이 관여됐다는 소리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그런 반발을 없앨 목적으로 누굴 잠깐 내세웠다? 흥선대원군. 실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개뿔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은 여기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일본의 강요로 됐죠. 이건 이제 근대적 개혁이야. 이제 뭐 물건만 받으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뭐다 싹 다 바꾸더라. 다시 한마디로 정치, 제도, 군사 기술 모든 걸 다 어느 식으로 바꾸자. 서구식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가보개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과 똑같더라? 갑신정변의 주장 내용과 똑같은 게 바로 가보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누굴 따라하려고 했어? 일본 따라하고 있잖아. 일본의 메이주시. 그리고 일본 애들 강요로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뭐더라? 갑신정변이랑 똑같고 표현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전제 군주정 아니면 민주정치? 민주정치 무슨 군주제? 입헌 군주제. 그거 똑같이 나와요. 경제적으로 재정에 무슨 1원화 추가하게 되겠고, 맞죠? 그래, 자본주의로 이행하겠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뭘 폐지하겠다? 신문제 폐지하겠다. 갑신정변의 내용과 똑같더라. 단지 뭐만 달라진다? 표현만 달라졌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게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면 헷갈렸는데 헷갈릴 필요 없다고요. 똑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다 뭘로 바꾸다? 서구식으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보개혁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의의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특히 사회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어요. 주장은 똑같다고 했었죠. 무슨 제 폐지? 신문제 폐지. 갑신연미 때도 신문제 폐지 나왔죠. 동학 때도 신문제 폐지 주장만 했었죠. 근데 이 신문제가 법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폐지된 건 바로 언제 때다?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 전근대적 신문제도가 이제 종말을 구한 게 1894년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때부터 있었던 신문제도가 언제 드디어 끝났다? 우리나라 가보개혁 때. 이 가보개혁은 여기서 하나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거 알겠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진 건요, 언제 때다? 1894년대더라. 그래서 가보개혁 1차 때 요거 확실하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정치로 얘는 뭐더라? 청과의 무슨 외교 폐지하겠다? 똑같아요. 저기 갑신연미에 또 무슨 외교 폐지하겠다? 4대 외교 폐지하겠다고 했었죠? 요때도 똑같게 4대 외교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그냥 이제 이런 연어를 사용해요. 개국이란 연어. 그러니까 나라를 보다 새롭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호를 보더라. 여러분들 혹시 청나라 마지막 황제 모르죠? 걔의 연호가 광서였거든요. 이제 광서 연호를 버리고 우리는 뭐더라? 새롭게 연호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청과의 무슨 외교 폐지? 4대 외교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억 못해도 돼요. 요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정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군주제로 하는 거다? 입헌 군주제로 하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표현했는지만 들어갑시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서 혼동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뭐 했다? 분리하겠다. 요 뜻이 되겠습니다. 왕실은 국가 정치에 개입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합니다. 분리,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왕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돼요. 왕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왕실이 사는 곳이? 궁이죠. 국내부. 국정사무는 어디서 있더라? 의정부. 이걸 뭐 하겠다? 분리시켰다. 의정부란 단어가 나온다. 갑시전매 때도.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때도 의정부 나오잖아. 근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돼? 나누어 혼동하지 않더라. 분리시킨다. 이건 뭐더라? 가부개혁 때 입헌 군주의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갑신연미 때는 입헌 군주 어떻게 표현했다? 대신과 참차는 어디에 처모이겠다? 의정부.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뭐 하겠다? 분리시키겠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 다음에 원래 우리는 의정부 6조 체제였죠. 6조 체제였지. 이게 몇 암으로 바뀐다? 8암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끝자리가 조가 아니라 이제 암문으로 바뀐 것 뿐이야. 원래 병조가 있었잖아. 그럼 다
군무, 아문 이렇게 바뀐 거라고. 얘 조가 있었잖아. 그게 뭐더라? 외무, 아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개가 더 추가돼서 몇 아문으로 바뀌었다? 8아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에 초점만 요거까지만 보면은 요것도 자동적으로 나와. 이제 호주에서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끝자리가 뭘로 끝났어? 아문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재정이 일어나겠다? 탁지 어디에서? 아문에서 재정이 일어나. 요게 재정경제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초점 어디다 맞춰? 아문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 밖에 은본위제로 했고요. 도량형도 통일했었고 근대적 문화라 개혁안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 꼭 기억할게. 뭐? 신문제 폐지요. 공사노비 혁파하겠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애들이 웬만했던 했던 주장들이 있죠.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든가 고문 같은 거 어때요? 고문 같은 거 전 근대적이지. 그것도 뭐다 폐지하고 연좌제도 어때요? 전 근대적인 법이죠. 그것도 폐지하고 조언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 전 근대적 뭐더라 악습들은 다 뭐더라 언제 때 가부개혁 때 웬만한 거 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자 그럼 1차 가부개혁 들어갑시다. 잘 봐요. 1차 가부개혁 청일전쟁 때랑 나와 있죠. 청일전쟁 줄치고 몇 차? 1차 줄치고 과정에서 무슨 기무처 하나 줄치면 돼요? 궁극기무처. 내용 들어갑시다. 의정부, 국정사무, 국내부가 왕실사무지요. 어디다 줄쳐라? 분리. 예, 그거 줄쳐요. 그 다음 내각 권한 강화시키고 4대 외교 폐지, 개국 하나 줄치고요. 그 다음 밑에 6조가 면함을 받겠다. 문. 경제에서 문. 이렇게 줄치고. 나머지는 그냥 근대적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본위제는 뭐다? 화폐 기준은 어디로 하겠다? 은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도량형은요. 길이, 무게, 부피. 이게 어때? 그 단위가 다 다르게 쓴다나. 한근 600g인데 우리나라만 쓰는 거잖아. 이런 걸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하는 거. 되나요? 일척, 일자 이런 것들을 다 뭐다? 통일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면허 무슨 제 폐지? 신문제 폐지 꼭 하나 줄치고 나머지 읽어봐요. 조은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그냥 좋은 것들 다 언제 일어났다? 가부개혁 때 일어났다. 이거 수백 가지 개혁안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개혁에서 제가 기억하라는 것보다 분리, 아문, 공사노비 혁파 이거 세 개만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가부개혁 1차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고 문제는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문제집 바로 가요. 92페이지. 우선은 325번 먼저 할게요. 325번 먼저 할게요. 다음 정부 조직표를 보고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 국내부와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오른쪽 봐봐요. 내무하문, 외무하문, 탁지하문, 군무하문, 법무하문, 항무하문. 몇 하문이 있을까요? 8하문이 보이죠? 그럼 이거 가부개혁 몇 차 때다? 1차. 가부개혁 1차 때 관련된 거. 재정이 일어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했을까요? 재정이 일어나. 탁지, 아문에서 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분리.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독립협회는 아직 우리 배운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지계발급이라고 있죠? 그건 대한제국 때 했던 대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하면 가장 많이 물은 게 지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27번. 326번 건너뛰고 327번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거기 몇 개의 개혁안이 됐다고 해요? 210건의 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하죠? 수백 건의 개혁안이 바로 뭐더라? 이 가부개혁 1차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관련 없는 거. 이건 답 쉽게 나오죠, 여러분들. 조언도 금지하고, 그치요? 별기구는 언제 때? 개화정책 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고르고. 나머지 확인해봐요. 조언 금지했고요. 과거제도 폐지했습니다. 과거제는 너무 문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과부의 제가 또 허용시켰죠? 그 다음 5번 다 정치죠. 바로 뭐더라? 입헌군주의 내용이더라. 조약 어려워하지 마세요. 얘네 개혁안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 표현만 달라졌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1차 됐잖아. 이제 몇 차 몇 차만 보면 돼? 2차와 3차만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2차 가부개혁은요. 이제 무슨 전쟁이 끝났더라?
청일 전쟁이 끝나요. 누가 이겼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직접적 강요가 좀 많아진 게 2차 가보기역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차 가보기역은요. 이제 군국 기무처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없겠죠. 이제 지대가 직접 관여하는 건데요. 군국 기무처 뭐더라? 폐지돼요. 김홍집은 급진 개합하였다, 온건 개합하였다. 걔 온건 개합하였어요. 김홍집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온건 개합화가 나, 그럼 급진 개합화가 나. 급진 낫죠. 걔네들 지네들 모델로 삼잖아. 그래서 김홍집은 계속 이때 김홍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갖다 내요. 그게 누구더라? 박영효가 되겠습니다. 누가 된다고요? 박영효. 얘가 뭐다? 급진 개합화 이런 우리가 같이 봤던 놈. 기억나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얼굴로 대변하는 우리 박영효. 요 놈 칠파 맞아요. 요 놈을 이제 딱 집어넣었던 게 2차 가보기역이 되겠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내용이나 초점 맞추면 돼요. 가보기역 2차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우선 요게 나와요. 이게 몇 가지? 수백 가지의 개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세계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수백 가지가 나오니까 개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준 게 나와요. 널리 모범이 될 만한 거. 넓을 홍자, 모범 hom자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로 요약해줬다? 14가지로 요약해준 거. 요게 뭐더라?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홍범 14조는요, 여러분들 가보기역 1차 때 나와야 돼? 그럼 다음에 나와야 돼.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개혁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요약해준 거니까 바로 몇 차 때 나왔다? 2차 때 나온 거. 홍범 14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육사적 의의가 큰 게 매우 큰 게 하나 있어요. 교육 입국조서. 입국이란 나라 세우는 걸 말합니다. 나라 세울 때 뭐가 근본이란 뜻이야? 느낌상 교육이 근본이더라.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요. 근대적 학제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334 뭔지 알겠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학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서당, 향교, 성균관 하나로 연계되었다? 안 연계되었다? 연계되지 않았죠. 그냥 대가리 좀 성균관 가는 새끼도 있었고, 맞죠? 서당 나와야지만 향교 가는 거 아니었죠. 통일적 교육이 안 됩니다. 학제가 만들죠. 전 국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근대 국민과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적 의의가 큰 게 바로 뭐더라? 교육 입국조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성 소학교가 만들어지고요. 한성 중학교도 만들어지고 한성 사범학교라는 것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문서 기억해봐요. 2차 때만 나올 수 있는 거. 홍범 몇 조 나왔고, 14조 나왔고, 교육사적 의의가 큰 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다 걸릴 거고요.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이 정도가 있어요. 무슨 건이 개혁되고 사법권이 개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회 재판소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개혁이 있었다? 사법권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 뭘로 바뀐다? 중앙부서와 지방이 뭘로 끝났다? 부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파라문이 있었죠. 7부로 바뀌어요, 다시. 우리 조선은 몇 도였어? 8도였죠. 지방이 몇 부로 바뀐다? 23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다 뭘로 끝났다? 부로 개혁되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사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사부, 스승, 사부, 교육, 사부. 씨발, 뭔 소리야. 자, 홍범 14조, 교육 입국조서, 사법권 개혁과 뭐가 있더라? 부로 끝난다. 가보기역 몇 차더라? 2차더라. 이렇게 좀 애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무슨 개혁 들어갑시다. 3차 을미개혁 들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 보인다. 여기 보면 8도가 몇 부로 바뀌었대요? 23부. 김홍집과 누가 있더라? 박영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 세어보면 몇 개가 될까요? 8개 아니면 23개가 된다? 23개. 그럼 가보기역 몇 차다? 2차.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사법권 분리된 것도 가보기역 몇 차 때다? 2차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가부개혁 들어갈게요. 3차 가부개혁 내용보다는요, 이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청일전쟁에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과 청이 조약을 하나 맺거든요. 그 조약이 뭐더라? 시모노 세키 조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름 역 같은 도시죠. 일본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맺어서 시모노 세키 조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명 무슨 조약? 강화 조약이죠. 여러분들 강화 조약은 언제 쓰는 거죠? 전쟁 끝마무리 질 때 맺는 조약을 강화조약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쟁 끝마무리 질 때. 그럼 대부분 내용이 어떨까요? 승전국이 이긴 국가가
패한 국가, 삥 뜯는 체제, 그게 대부분 감화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 이때 엄청난 배상금 물려요. 청나라한테 배상금 물립니다. 일본이 이때 얼마를 보면 지네가 전쟁에 쓴 돈이 있죠. 그 3배 이상 얻어냅니다. 이때부터 일본 애들은 뭐더라? 전쟁에 맞들리는 거예요. 전쟁 이기만 뭐더라? 엄청난 돈벌이 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뭐더라? 그 3배 이상 얻은 이익을 다시 또 군수물자에 다 투자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타이완이 있죠. 대만도 빼앗겨요. 완전히 청나라가 뭐더라? 체면이 구겨진 게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도 놀랬어요. 설마 저 청나라 새끼들 일본한테까지 지잖아요. 병신 새끼들 막 이러면서 실제 청나라 이때부터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돼요. 모든 나라들 유럽 각국이죠. 이때 다 청나라에 엄청나게 뭐더라? 이권을 다 빼앗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 완전 종이 호랑이다구나. 설마 저 정도일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게 바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게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길었고 자 우리한테 길었건 요거 하나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만 계속 말해줬어. 자 봅시다. 시몬세키 조약은 요거 기억하면 돼요. 라오뚱 만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만도? 라오뚱 만도. 여기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위에서 자꾸만 누가 남하고자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러시아가. 얘네들은요 요거 했던 이유가 바로 뭐더라?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남하 방지하기 위해서 맺었던 게 내용이 반다 라오뚱 만도 달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되게 열받을까? 이 소식 듣고. 러시아 열받은 거야. 저 병신 원수인 새끼들이 감히 날 견제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이건 누가 맺은 조약이야?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잖아. 지가 간섭할 명분이란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누구 데리고더라? 프랑스하고 누굴 데리고다? 독일 데리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이 조약을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동아시아를 위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이 된다. 뱉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무슨 간섭이라고 하죠? 유명한 삼국 간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 간섭이 일어나니까 일본 놈들 당연히 뭐더라? 이거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유럽 최대 강국 세 개가 나눠서 뱉어내리니까 일본 바로 뭐더라? 뱉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봤던 명성을 봤을 때 어떤 오라버지가 되게 멋져 보일까요? 러시아 오라버니에요. 말 한마디로 뭐더라? 완전히 다 굴복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성은 누구한테 좀 더 친해지려고 할까요? 러시아랑 좀 더 친해지는 실로 내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일본 입장에서 어때요? 절호의 길을 날려버린 거죠. 라오뚱 만도도 빼앗기고 조선에서 누구가 더 파워가 세질 수? 일본 아니면 러시아? 러시아가. 그래 러시아한테 직접 개길 수 없으니까 칠러파의 우두머리 누구 잡아 죽이자? 명성호 잡아 죽이자. 그래서 일어났던 게 바로 무슨 사변이다? 을미사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그래서 이 을미사변이니까 명성호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행 중에 만행이지. 궁궐에서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궁궐에서. 경복궁 건천궁에서. 고종 바로 옆에 있는데 엄청난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행 저지니까 이제 명성호 똘마니들 있죠.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 새끼들 막 왕후까지 줄 정도니까 우리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다 도망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들만 남아있었던 게 바로 무슨 개혁이다? 을미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요 무슨 조약 하나 기억하면 되고 시모세키 그다음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이죠. 삼국 간섭에서 봐봐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에울려가지고 요게 영국이 있다 없다? 없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거무도 점령 사건 누가 대립했어? 러시아랑 영국이 대립했죠. 프랑스랑 영국,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사이 안 좋습니다. 얘네가 유명한 100년 전쟁 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뭐더라? 독일도 영국과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더라? 그 당시 영국의 반대편들 다 데리고 온 게 삼국 간섭.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혼자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누가 딱 눈에 들어와? 일본 놈들. 저 일본 놈들 원숭이인 줄 알고 되게 무시했는데 싸울 때 보니까 졸라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 놈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영국과 일본이 맺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건 배경 지시. 그 다음에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혁 들어가면 된다? 을미개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말 길었고요. 우리 요거까지만 이제 끝납니다. 조금만 기운 냅시다. 자, 을미개혁. 4가지만 기억합시다. 4가지. 단양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단양적 성비 기억나시죠? 단양적 성비. 그거랑 단. 이게 무슨 영? 유명한 머리 자르는 거. 단발령. 이거 뭐 음력 아니면 양력. 양력. 그래서 단양. 우선 이렇게 딱 외워놔요. 시험제 많이 나와요. 무슨 영? 단발령. 그다음 무슨 역 사용했더라? 양력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끄러워. 죄송해요. 단발령 시열다 양력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사문 다시 재개나고요. 무슨 사무 재개? 우편사무 재개. 갑신정변 때 중단되었었죠. 이걸 다시 한번 개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연두 예방하는 무슨 법도 되었더라?
종두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요. 무슨요? 단발용, 무슨 역 사용? 양력 사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이 양력 사용과 똑같은 단어 이거예요. 건양이에요, 건양. 이제보다 양력을 세웠다 뜻이에요. 그래서 연호가 본다? 건양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따로 안 외우면 되겠죠. 그냥 이거 두 개 알면 요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사무? 우편사무와 종두법 요거 두 개만 더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성수학교 관제가 발표되고 만들어진 건 요때가 되겠고 군제개혁도 좀 일어납니다. 친위대와 진위대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이건 나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몇 개 나왔다? 두 개.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힘들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여기가 내용이 좀 많이 적혀 있죠. 많이 적혀 있으면 가부개혁 2차 때 문서 두 개만 말해봐요. 가부개혁 2차 때 문서 홍범 14조. 그냥 14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범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속, 그거 기억나죠? 사부 기억나나요? 사법권과 그거 뭐야? 부지? 다 뭐로 끝났다? 부로 끝났다. 그 다음에 을미기억 때 뭐 단양 나오면 단이 뭐고? 단발력, 양력이고 두 가지만 더 말해볼래요? 종두법과 우편사무.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개혁 1차 이렇게 빼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고 나머지는 다 언제 때 일어났다? 1차 때. 웬만한 건 다 뭐다? 1차 때 일어났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보기요. 이렇게 하고요. 좀 짜증나지요, 가보기요군요. 스토리 없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1차냐, 2차냐, 3차냐. 그래서 다시 한번 줄치면서 기억합시다. 자, 우리 이거 하고 빨리 쉽시다.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나. 수업, 힘들다. 가보기역 2차 줄치고요. 박영 같은 거 줄치지 마요. 그냥 침만 뱉으면 돼요. 테이 이러면서. 자, 1번 들어갈게요. 1번. 그 독립서고문 줄쳐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종이 우리나라 독립국이다. 그걸보다 발표한 문서입니다. 그냥 2차 때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더라? 홍범 14조. 그 다음에 거기 파라문이 몇 부다? 부지요. 7부지요. 7부 외우지 말고 어디다 초점아? 부로 초점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도. 8도가 뭐로 바뀌었다? 그냥 부부 이렇게 줄쳐놓으면 부부. 그 다음 재판소 설치라고 했죠. 이게 바로 무슨 건 개혁이더라? 사법권 개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사적 의의가 있는 거 뭐가 있었다? 교육, 입국. 조선은 황제의 명령이나 왕의 명령을 조서라고 한다고요. 애울단은 교육, 입국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시몬세키 줄치고요. 그래서 무슨 간섭으로 이어져요? 삼국간섭. 그래서 무슨 내각? 칠러내각. 그래서 이제 무슨 사변? 을미사변. 을미사변 이후에 했던 거 우편사무, 종도법, 대양력, 단발력. 네, 여러분들 그 밑에 양력과 관련된 거 하나만 줄쳐보면 그냥 나중에 뭐더라? 군제개혁이 일어났다. 이 정도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가보개혁이 끝났고 페이지 62페이지 살짝만 볼까요? 아마 순서는 여러분한테는 안 나올 건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거기에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페이지 62페이지 우리 내용 교재 요약집 60페이지 맨 위에 갑오와 동학이 같은 해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거 순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동학 노미운도 우리가 몇 차 분기 배웠다? 1차 분기. 1차 분기 다시 말해볼게요. 백삼분기 황자 들어간 전투 두 개 있었죠. 황룡촌 황토인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그래서 이제 무슨 화야? 청일양군이 온다니까 전주화야. 근데 일본 놈들이 어때? 경복궁 포위한다고 했었죠. 그게 가보기역 몇 차야? 그게 가보기역 1차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기역 동학 몇 차가 일어나? 2차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기역 몇 차? 2차. 안결된 건 여다. 1차 분기 끝나고 가보기역 몇 차? 1차. 동학 2차 분기 끝난 다음에 가보기역 몇 차? 2차.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순서 웬만해서 안 틀립니다. 거기 나와있죠? 초록색 박스. 1차 분기 다음에 가보기역 몇 차라고 나와있고 1차 가보기역 나와있죠? 그 다음 2차 분기 다음에 그게 2차 가보기역. 맨 마지막 뭐더라? 을미기예요. 이렇게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2페이지 우선 이 정도만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몇 페이지? 92페이지. (324번) 갑신전면과 동학노미운동의 개혁 요구가 반영되었고 추진기구는 군국기무처라고 합니다. 그냥 군국기무처에 있던 거 가보기역 몇 차다? 1차죠. 그냥 가보기역 1차 때 뭐밖에 없었어요? 지계 발급은 나중에 말씀드린 저기 대한제국 때 대표 사업입니다. 원수부 이것도 대한제국 때예요. 안 들어봤잖아 우리
무슨 재패지 확실하게 기억나더라. 신문제. 정답 3번이고 태양역과 우정국 그 을미개혁대. 정확히 그냥 을미개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정국은 갑신전면 때 설치되고 다시 재개된 게 언제 때다? 을미개혁 때 이렇게. 326번. 다음 소식이래요. 단발령 선포했대요. 단발령 했던 거 무슨 개혁대예요? 을미개혁대죠. 단양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단발령, 태양령.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고요. 2번부터 5번 다 가보기역 몇 차가 될까요? 1차. 그 홍범 14조 교육에 꼭 쳐서 4부 뺐고 나머지 개혁가 나왔다. 그냥 대부분 다 가보기역 몇 차로 가면 된다? 1차로 가면 되더라. 327번 했고 328번. 이건 제가 할게요. 요거 문제 갖다 놓은건요. 1차, 2차, 3차 개혁 거의 정리돼 있죠.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쭉 읽으면서 공부해 두시라고. 그래서 갖다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옳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방간의 직권은 이전보다 축소된 거 맞아요. 가보기역 1차 때 지방간에 뭐더라? 사법권과 군사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정답은 우선 2번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왜 백성들이 지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일본과 관여있다. 무조건 좋다면 싫어한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성한테 원했던 건요. 평등 사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배고픈 게 먼저일까요? 배가 불러야지 목숨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평등 사회 열릴 거 아니야.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 신문제 폐지하면 토지개혁. 토지개혁. 근데 토지개혁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본의 침략 정책, 일본의 광의로 되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우리 청과 전통강이 끝났잖아. 연호 폐지해버렸잖아요. 맞는 얘기고 그냥 갑신전면 주도개혁의 일부 수용. 거의 공통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갑신전면 개혁안 다 반영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9번. 기억의 근거가 된 법령. 이게 뭐가 될까요? 1895년 관립 소학교가 만들 때 요거랑 관련 있는 거 우리가 배웠던 문서. 무슨 문서예요? 홍범 아니면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예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제정된 건 이거랑 관련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근대 초등교육을 처음으로 법제했다.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하고요. 그 3번은 여러분들 그 충량한 국민은 일본 놈들이 한 겁니다. 일본 놈이 일제강점기 때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4번도 저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 소학교를 가르칠 때 무슨 외교관 통역관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나중에 유경국원이라고 동문학이라고 나중에 따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보기요. 이렇게 마음 됐고 여기서 일부러 한번 자르는 게 내용이 좀 많아서 복잡하는데 이게 가장 커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근대 사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기에서 그래요. 이 동학도 매우 커다란 주제고 가보기역은 의의도 크지만 또 개혁안도 들어갈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난 다음에 나머지는 되게 쉬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질 때 좀 쉬어도 되지만은 한번 요거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좀 편히 쉬십시오.